자, 오늘 하는 건 우리가 이 통계라는 과목이 실제로 만들어진 그 거의 쓰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통계라는 거는 자료를 분석하는 건데 내가 어떤 집단의 자료를 분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원래 분석해야 되는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여기 있는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모집단의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야. 막 100만 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를 우리가 다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려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를 뽑아냅니다. 그 일부 뽑아내는 걸 우리는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가 뽑아서 조사할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특정 애들만 뽑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임의대로 마구잡이로 뽑아서 조사를 해야지 그래도 자료에 좀 형평성이 있겠죠. 그래서 임의 추출이 일단 기본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모집단에서 요만큼만 뽑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저 중에 한 1000명만 뽑았어. 그러면 이 뽑은 집단을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표본 집단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 모집단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역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마지막 내용이 이게 추정이거든. 그럼 니네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역으로 추정할 때 그 추정하는 뭔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무턱대고 야 그냥 앞뒤로 뿔마십 해서 추정해. 이런 거는 그 뿔마십이 어떤 자료에서는 되게 작은 수치 오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되게 큰 오차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떤 절대적인 수로 앞뒤로 그냥 대충 야 플러스 얼마 하고 마이너스 얼마 해 이렇게 하면 그 자료의 객관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추정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어떻게 둘까를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원래는 나는 얘를 모르고 얘를 가지고 저거를 찾는 게 목적이지만 이거를 추정을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자료를 나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에서 이제 뽑아놓은 표본 집단이 어떤 형태로 뽑히는지에 둘의 관계성을 알면 내가 역으로 추정하는데 조금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는 모집단의 자료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만든 표본 집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이 거꾸로 된 과정을 위한 이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표본 집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 용어가 자,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여기를 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자, 표본조사는 우리가 이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 자, 모집단은 여기 전체 집단, 그 다음에 표본은 여기가 바로 표본 집단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얘네 둘의 평균의 관계,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관계 딱 요 정도만 보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서 뽑아놓은 이 인원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거는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개수,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명이라고 붙이기도 그렇고 개라고 붙이기도 그러니까 얘를 그냥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뽑은 인원수 있지. 그거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자, 여기 모집단의 자료에 여기 값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뭐 x1, x2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겠죠. 얘네를 대표해서 우리는 라지 x라고 쓸 거고. 자, 그러면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죠. 자, 얘를 우리가 여기 추정 단원에서는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모평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원래 집단의 변수는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x로 쓰고 그 x의 평균을 여기에서는 모평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라지 x의 분산. 자, 얘는 모 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시그마 x는 여기에서 모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추정은 맨 마지막 단원에는 여기에 있는 모 평균을 보고 표본 평균을 보고 여기 있는 모평균을 찾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야. 근데 오늘은
이 값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서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n명을 뽑아. 그래서 첫 번째 뽑힌 거를 x1이라고 두고 두 번째 뽑힌 거를 x2라고 두고 자, n번째 뽑힌 거를 내가 xn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내가 자료를 뽑아서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뽑아서 내가 원래 궁금한 거는 나중에 이게 뭔지를 역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n개를 뽑아서 얘 평균을 관찰하는 거야. 그럼 얘 평균을 보고 얘를 어떻게 추정을 할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n개를 뽑아서 그 n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뽑은 n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얘는 작은 그룹의 평균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에서 만든 평균이다. 줄여서 표본 평균 이렇게 부를 거거든. 그래서 표본 평균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여기에서 저기 x랑 구별하기 위해서 x바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론상으로 추정을 할 거잖아. 근데 내가 딱 한 번 100개 뽑아놓고 그 100개 관찰하고 역으로 이렇게 추정할까? 라고 이론을 세우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표본을 계속 여러 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개 뽑아보고 옆에 친구도 100개 뽑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100개 뽑아서 또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이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찰을 해야지 뭔가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또 여기에서 n개를 뽑아요. 그래서 그때 또 뽑힌 거를 뭐 x1이라고 둘 수도 있고 뭐 x2라고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n개를 뽑아. 여기 있는 값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이 첨자는 그냥 얘가 뽑혔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뽑힌 첫 번째 값을 그냥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저기에서 뽑은 두 번째 값, 저기에서 뽑은 세 번째 값을 쓴 거지. 여기 있는 x1이 다 얘를 뽑았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문자를 또 다른 거를 쓰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x1이랑 여기 있는 x1은 다른 x1일 수도 있고 같은 x1일 수도 있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뽑은 값, 두 번째 뽑은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여기에서 평균을 내. 그러면 아까 낸 평균과 같은 값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값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표본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표본 평균의 값도 여러 개 만들어지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 처음 만든 표본 평균 x1 바라고 두고 얘는 내가 두 번째 만든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 x2 바라고 이렇게 둡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니네 이해를 아주 돕기 위해서 니네 학교 전교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그냥 1반, 2반, 3반 해서 몇 개의 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반 평균, 2반 평균, 그 다음에 3반 평균 해서 표본이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반평균이다. 모평균은 전교생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반평균들도 값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이 반평균을 이제 대표해서 여기 첨자를 빼서 x바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x는 개인값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는 게 x고 여기 있는 x반은 반평균들 값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반평균을 그냥 대표해서 x바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 이름은 그대로 표본 평균이다. 그러니까 얘는 반평균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싸잡아서 x바라고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걔는 표본 평균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평균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개 만들어진 반평균들 가지고 이게 반평균 가지고 얘네를 다시 다 더해서 전체 반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반평균을 다시 평균 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전교생 평균이 나오겠지? 그래서 반평균 가지고 평균을 내면 전교생의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온다. 이건 그냥 당연한 거죠. 여기 통계에서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반평균의 평균은 전교생 평균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전교생의 평균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평균의 분산은 자, 분산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야?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를 제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가 크니까 평균 분산의 값은 커지겠지. 편차가 커지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분산이니까 분산은 커지겠지. 자, 그러면 전교생에는 점수를 잘 보면 수학 점수라고 하면 전교생 수학 점수는 0점에 가까운 점수부터 100점에 가까운 점수까지 점수 분포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근데 우리 반평균을 잘 생각해보면 야, 일반 평균 빵점이래 뭐 이런 건 거의 없잖아. 반평균들은 그나마 거의 비슷비슷한 편이지. 그러면 반평균들은 값들이 비슷해. 근데 여기 있는 전체 개인들의 평균, 전체 분산은 값들이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분산은 누가 크게 나올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분산이 반평균들의 분산보다는 더 크게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얘는 전교생 개인들 점수 가지고 분산 낸 거고 얘는 반평균이라는 점수 가지고 분산을 계산한 거야. 그러면 개인들의 점수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이 반평균 가지고 분산 계산한 것보다는 얘 값이 훨씬 더 크겠지.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은 얘보다 좀 작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하는 거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좀 작을 것이다. 근데 얼만큼 작냐? 그게 교과서에서는 이만큼 작아. 알려져 있어. 그냥 외워라고 실제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라고 돼 있으니까 증명 이런 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얼만큼 작게 나오냐? 여기에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 있지. 반 인원수만큼 작게 나온다고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거는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게 얼만큼 작냐면 전체에 있는 전교생의 분산을 여기 있는 반 인원수로 나눈 것만큼 딱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통계하는 사람들이 알아낸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용어들이랑 익숙해져야 돼. 모집단은 내가 조사해야 되는 전체. 자, 여기에서 표본 집단은 여기서 일부를 뽑은 거야. 그 뽑았을 때 인원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 내가 그 뽑은 애들 가지고 이 평균을 냈어. 그럼 반평균이 만들어지죠? 근데 반평균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걔를 대표해서 X바라고 쓰는 거야. 그 X바의 이름은 반평균이다. 반평균으로 평균 내면 전교생의 평균이랑 똑같이 나오고 반평균의 분산은 좀 작다. 왜냐면 값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얼만큼 같냐? 여기 있는 반의 인원수로 나눈 것만큼 작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여기에 1, 2, 3, 4가 있다라고 칠게요. 이게 모집단이야. 자, 모집단의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지. 뭐 4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뽑아서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론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3이라고 둬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3명을 뽑는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뽑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임의 추출이 가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마구잡이로 뽑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보통 별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을 가정을 합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내가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뽑고 다시 집어넣어. 니네 생각에서는 약간 여기에서 물음표를 던지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냥 한 번에 3개를 뽑으면 되지. 왜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 행동을 왜 하냐. 이게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100만 명에서 1000명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100만 명 중에 1000명 나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1000명만 마구잡이로 조사를 한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 길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키가 얼마예요? 물어봐. 또 저기 가서 저 사람한테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이 1000명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너 키가 얼마야? 그래서 저는 얼마요?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999명을 더 조사해야 되니까 너는 잠깐 여기에 갇혀 있어. 이럴 수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조사했던 사람은 그냥 기록하고 그냥 안녕. 근데 내가 저기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얘도 같이 그 지역에 여행을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얘한테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을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뽑은 애 선생님 왜 다시 집어넣어요가 아니라 그냥 뽑았던 애도 다시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끝내는 동안 앞에 조사했던 사람은 어딘가에 가둬놔야 되거든. 그럼 그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얘가 복원 추출을 가정하지 않고 비복원 추출을 가정을 하면 내가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그 다음 확률 값들이 계속 변하겠지. 우리가 비복원을 하면 내가 지금 빨간색 공을 뽑았냐 파란색 공을 뽑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확률이 계속 바뀌잖아. 근데 복원 추출을 가정을 하면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 확률 값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 계산이 조금 더 편해져, 용이해져. 선생님 그래도 확률 값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얘 이름이 이미 여기서 틀려 먹었어. 이미 정확한 게 아니잖아. 추정. 나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보다 얘가 합리적이고 빠르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추출할 때는 복원 추출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표본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1, 2, 3, 4, 4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1, 2, 3, 4, 4개,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1, 2, 3, 4, 4개니까 이론상으로 총 64개의 표본이 만들어져. 이 64개 표본 가지고 실제로 통계하는 사람들이 저 64개 반이 64개 만들어진다고. 그 64개의 반을 가지고 평균을 다시 내보고 분산을 다시 계산해서 이런 이론을 확립하게 된 거야. 우리는 그냥 이 64개를 실제로 다 할 리가 없거든.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그냥 반이라고 매칭시켜서 설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반이랑은 조금 어긋나. 왜냐면 여기에서 이론상으로는 복원 추출을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 뽑았던 애가 여기 또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반에는 1반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또 3반에 있고 내가 또 5반에 있고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가 반이라는 개념이랑 완벽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거의 다 나왔어요. 자, 내가 표본 평균, 반평균 가지고 평균 내면 전체 평균이 나오고 반평균 가지고 분산 내면 원래 분산, 모분산보다 여기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만큼 작게 나오고 여기에 루트 씌우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같다.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방학 때는 처음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많은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애를 써서라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아들이는 거.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우는 이론은 끝납니다. 자, 얘가 X바가 원래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내가 반을 만들어, 막 뽑아서 반을 만들면 그 반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것도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도 알려져 있어.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원래 집단의 정규분포면 X바라는 이 값들, 반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요상한 말이 또 나왔죠.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네가 좀 많은 애들을 뽑으면 내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좀 다양한 애들이 뽑히면서 얘가 좀 만약에 여기 있는 얘 정규분포가 따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조금 많이 뽑으면 그래도 내가 여기 중에 조금 많이 있는 값이 좀 많이 뽑히겠지. 아무리 보건 추출이라도 내가 여기서 100명을 뽑는데 내가 여기서 조사한 애를 내일 또 만나고 내일 모레 또 만나고 계속 걔만 만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숫자가 계속 뽑힐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X 봐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값이 쭉 뽑히는 극단적인 값들은 거의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극단적인 값은 적게 나오고 중간치의 값이 많이 나오는 게 정규분포가 가지고 있는 곡선의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떤 특정 값이 계속 걔만 뽑히는 가능성은 줄어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막 1부터 10까지 있어. 내가 표본의 크기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 그러면 1 뽑힐 가능성도 충분히 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한 50개를 뽑아. 그럼 그 50개가 111로 다 뽑히는 가능성은 좀 굉장히 희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이런 양 끝의 극단적인 값들은 엄청 희박해질 거다. 그래서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내가 X바랑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옆에 그냥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다. 그러면 X바가 그냥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풀으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의외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랑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거든. 여기에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1번 형광등 수명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질문 나오지. 형광등 수명 조사. 그러면 저런 거를 왜 조사하겠어? 우리가 보통 형광등을 팔 때 얘는 보통 몇 시간까지 간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잖아. 이 핸드폰에 뭐 한 번 충전했을 때 얘가 계속 켜져 있는 시간은 대략 몇 시간이다. 이런 것들 나오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형광등을 판매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들어서 파는 형광등을 실제로 다 꺼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얘가 1시간 뒤에 꺼지네. 또 옆에 팔아야 되는 것도 지켜봐. 또 1시간 뒤에. 그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 다 그렇게 하면 회사 문 닫아야겠죠. 팔 형광등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형광등을 파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게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내가 한 10,000개를 형광등을 생산했네? 그럼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딱 1개만 조사해 볼 거야.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도 한 10개, 양심상 한 100개 정도는 해보고 내가 100개 해봤더니 요 정도 수명 시간이 되더라 라고 하겠지. 내가 여기 1,000개를 만들어서 파는데 1,000개를 다 조사하진 않겠지. 미치지 않고서. 그 미친 거잖아. 진짜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수조사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죠. 회사 문 닫아야 돼.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애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 SNS로 해요.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하면 안 돼. SNS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시간대 그 SNS, 특정 SNS에 다 들어오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수조사, 전국에 있는 애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적합하지 않다. 자, 이제 3번 이런 거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어느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국 어딘가에 이 TV에 이게 재생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어딘가에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까라고 현대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조금은 과거 내가 한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야 되는 조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청률을 조사를 할 때,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조사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조사했겠어? 걸어다니면서 조사하면 똑똑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적고 똑똑 뭐 이렇게 조사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진짜 이 시대를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 팔도의 모든 집을 다 두드리면서 이거를 조사한다고 불가능하겠죠. 전수조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동차 충돌. 아까 형광등이랑 똑같지? 자동차 다 때려 부셔버리면 팔 게 없어요. 얘는 안 돼. 자, 한강의 수질 오염도를 조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강에 물을 퍼서 이거 뭔가 측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한강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퍼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한강 없어지자 물. 말이 안 되죠. 그 퍼서 담을 데도 없고 전수조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병역 의무자 징병 검사, 뭐 오빠가 있거나 이러면 알 텐데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신체 하자가 있으면 이제 군대 면제를 받잖아.
그런데 내가 이걸 군대를 갈지 안 갈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갈지 안 갈지이기 때문에 나의 신체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의 신체를 검사해서 야, 네 친구 어디가 안 좋으니까 너가 가지 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무조건 전수조사 해야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가 적합하다. 자, 투표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조사.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개표가 되기 전에 지지율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잖아. 출구조사했을 때 지지율. 그랬을 때는 이게 개표하기 전이니까 전체 표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구에 나오는 특정 시간대에 그냥 사람들 몇 명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번에 이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를 아마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출구조사는 거기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표를 개표로 하지 뭐하러 거기 써서 그 사람들은 종이에 넣고 나는 여기서 물어보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얘도 전수조사가 적합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8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이거는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죠. 그렇지? 사람들 몇 명 빼고 여기 일부 가지고 우리 학교 고등학교 점수의 평균을 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표는 x에 대한 표가 주어져 있어. 자, 일단 a의 값은 4분의 1이라고 나오겠지.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16명을 뽑아서 반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16을 n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이거를 계속 매번 반이랑 매칭시키면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오늘 x바의 평균은 전체 평균, x의 평균이랑 똑같고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는 거는 기억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x바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x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그러면 지금 n이 16이니까 x의 표준 편차를 4로 나눈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 표를 보고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해서 루트 씌워서 여기 집어 넣어주면 돼. 이거는 기본 계산 앞에서 했던 거니까 선생님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기본 공식만 알면 여기에는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다. 자, 이번에 0 2개, 1 4개, 2 2개가 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내가 4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내서 x바라고 하는데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러면 문제를 여기에서 4개 뽑을 때 0011 뽑을 때 0012 뽑을 때 1111 뽑을 때 이런 식으로 x바를 구해서 그 x바로 표를 만들면 너무 풀이가 길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x바의 표준 편차 이런 걸 물어보면 뭐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는 거 x바를 막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자, 근데 얘가 4장을 뽑았으니까 답내 인원수는 4명이야. 얘는 루트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의 분포 상태만 잘 정돈하면 돼. 자, 0은 총 8개 중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은 8개 중에 4개 있고 그 다음에 2는 8개 중에 2개 있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 얘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루트 씌워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에 선생님 별표 쳐놓은 거는 초반에 할 때,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틀리는 형태야.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표가 주어져 있지. 이거 다 더해도 a는 구할 수 없죠. 자,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2개 뽑아서 평균 낸 게 x바야. 자, 여기서 이거 잘 써야지. x바의 평균이 18이니까 x바의 평균이 18이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이랑 같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통해서 x의 평균이 18로 같다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얘로 평균 내면 곱하면 5
그 다음에 곱하면 20A, 그 다음에 곱하면 15 마이너스 30A다 라고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A의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은 과정 생략하고 A가 5분의 1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얘는 10분의 3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X바가 20일 확률이야. X가 아니에요. X바가 20이거든. 그럼 X바가 20이 되는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해야 돼, 직접.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지. 그럼 2개 뽑아서 20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써보면 되는데 얘는 보건 추출이니까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랑 동전 던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처음에 10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에 얼마가 나와야 돼? 얘는 X바가 20이면 얘는 2개 뽑아서 처음 뽑은 게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게 X2라고 하면 2개 뽑아서 평균 낸 게 X바잖아. 아까 X바는 반평균이라고. 여기에서 2명 뽑아서 반을 만들어서 그 반평균을 낸 게 2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 중에 2개 뽑아서 평균을 내야 돼. 그게 20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X1이랑 X2의 합이 4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더해서 40이 되려면 처음에 10을 뽑았어. 그럼 두 번째는 30을 뽑아야 되고 처음에 20을 뽑았으면 두 번째 20을 뽑아야 되고 처음에 30을 뽑았으면 두 번째는 10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계산해보면 처음에 10이 뽑힐 확률은 2분의 1이고 30이 뽑힐 확률은 10분의 3. 그 다음에 처음에 20, 5분의 1, 두 번째도 20, 5분의 1. 자, 처음에 30 뽑힐 확률 10분의 3, 그 다음에 10이 뽑힐 확률은 2분의 1. 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3개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건 추출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10, 30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주사위 던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10, 30, 20, 20, 30, 10. 다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5번 한번 해볼까? 이게 표로 나와 있냐, 그냥 주머니에다가 저렇게 공을 넣어놨냐의 차이만 있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맞게 나왔는지 볼까요? 1은 1개. 표로 만들면 1이 뽑힐 확률 8분의 1, 2는 2개, 8분의 2, 3이 뽑힐 확률은 8분의 5. 자, 여기에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게 바로 보건 추출이죠. 자, 이런 시행을 2번 했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인 거예요. 2개 뽑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X바가 2여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뽑힌 공과 두 번째 뽑힌 공의 평균이 2가 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X1과 X2의 합은 4가 돼야 되니까 처음에 1을 뽑으면 두 번째는 3, 처음에 2를 뽑으면 2, 3을 뽑으면 1이다. 그럼 처음에 1이 뽑힐 확률은 8분의 1이고 이게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공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값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공의 개수도 계속 8개로 보존이 되는 거고 두 번째에 그 3이 뽑힐 확률은 8분의 5. 그럼 처음에 2가 뽑힐 확률은 8개 중에 2가 2개, 또 8개 중에 2는 여전히 2개. 보건 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확률은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어떤 모집단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10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구간변의 확률을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거를 표로 주어줄 수도 있고 얘를 다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분포 표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주어준 겁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졌을 때 확률은 0.6826의 절반, 0.3413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평균이 여기 fx랑 f100-x가 같다 그랬으니까 평균이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50이라고 알려주는 거지. 100이라고 잘못 읽으면 안 돼. 50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그 녀석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 자, x바의 확률을 구하여라. x바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있어. 그럼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많이 뽑으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 다시 얘기하면 표준 정규분포 표나
아니면 이런 패턴의 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X바는 다 정규분포라고 읽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바의 확률을 물어보는데 정규분포랑 관련된 문구나 표가 들어가 있으면 X바는 죄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으라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풀었던 문제들은 이산확률 분포표나 이런 게 주어져 있지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걔는 정규분포랑 상관없이 푸는 거고 여기는 그냥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정규분포로 생각해서 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X바가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 기호에 맞게 써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를 써주면 돼? X바의 평균을 써주면 되는데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했죠. 근데 그 모집단의 평균이 5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50을 쓰면 돼. 그러니까 아주 쉽지. 모집단을 그냥 평균 그대로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분산만 잘 계산해주면 돼. 내가 이 녀석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은 100이고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표본의 크기 25로 나누면 분산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표본의 크기 여기 25라고 나와 있지? 분산이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 문제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X바가 이럴 확률을 구하라는데 얘가 정규 분포니까 똑같이 얘 평균 5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자, 여기도 평균 5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얘는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표도 다 지의 값으로 바꾸면 여기 있는 얘는 0으로 바뀔 거고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뭘로 바뀌겠어요? 표준 편차만큼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얘가 지의 표준 편차는 1이니까 여기 숫자는 1로 바뀔 거고 여기 숫자는 2로 바뀔 거고 여기 숫자는 3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표에서 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나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확률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옆에도 다 표준화 시킨 값으로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거야. 여기 가운데는 0으로 좌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면 여기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절반하면 되겠죠? 얘는 여기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값을 표기해 놓은 거니까 여기 계산하려면 0.9974를 절반해주면 여기 왼쪽에 면적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다시 뭐를 빼야 돼?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이 부분 면적을 빼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면적이 이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0.6826을 2로 나눈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지의 값으로 바꾸지 않고 여기서 바로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이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평균이 지금 M이고 여기에서 표준 편차만큼 한 칸 떨어질 때마다의 간격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은 평균에서부터 얘가 44면 6칸 왼쪽으로 떨어져 있거든. 근데 얘 표준 편차가 2니까 표준 편차만큼 옆으로 3칸이 떨어져 있는 이 위치다라고 보면 되고 얘를 다 표준 편차로 바꿔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8은 50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2가 얘 표준 편차니까 평균에서 왼쪽으로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읽어서 여기에서 바로 그냥 여기를 캐치해도 됩니다. 굳이 G로 바꾸지 않아도 똑같이 읽으면 돼. 그러니까 그 정규 분포는 여기 있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질 때마다 면적이 다 똑같이 계산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기존에 있던 녀석에서 얘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여기 있는 이 값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를 변환하면 여기에서 m을 빼면 시그마 남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1로 바뀌니까 여기가 50, 10이든 여기가 52든 아니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이든
얘네 관계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이기만 하면 그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질 때마다 생기는 면적은 다 똑같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읽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여기를 Z값으로 다 바꿔서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그 7번처럼 아예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로 주어져 있는 게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하지. 자, 어느 공장에서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1번. 자, 이 확률이 0.3413이다 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일단은 1번식을 표준화 시켜봅시다. 왼쪽은 0으로 바뀔 거고 표준화 시킨 변수 G로 바꾸고 자, 오른쪽은 A에서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눕니다. 이게 0.3413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저기 0으로 세팅해놨으니까 여기 끝에만 찾아보면 되죠. 0.3413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이 값이 1이어야 돼. 자, 그러면 A-M은 얼마가 나와? 4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16개. 그럼 N의 값은 16. 16개로 표본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이런 거를 이제 다 통계는 글을 읽고 걔를 기호로만 잘 바꾸면 그냥 거의 다 풀 수 있거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가 A-2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얘가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X바도 뭐라고 읽는다? 정규 분포라고 읽는다. 자, 정규 분포에 들어가는 평균은 모집단에 있는 평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분산은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누고 표준 편차로 계산할 거면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자, 얘는 표준 편차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 n이 16이죠. 그래서 루트 16으로 나누는 거야. 계산 안 틀리게 제발 잘해. 얘는 1이니까 여기는 1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얘도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G로 바꾸고 자, 얘 평균인 m을 빼 A-E-M 그 다음에 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A-M이 4라고 구했으니까 여기 통째로 4라고 집어넣으면 얘는 확률 변수 G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저번에 그렸던 곡선 그려서 여기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0.5에서 2까지의 확률 0.4772를 뺀 게 답이 되겠죠. 자, 뒤에 8번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주어져 있는 사과의 무게는 X라고 둘게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자, 여기 중에서 9개를 추출했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9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본 평균 X바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앞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 뒤에는 원래 표준 편차가 15. 자, 얘를 루트 9로 나누면 새로운 표준 편차. 3분의 15니까 표준 편차가 5로 변환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이 확률이야. 그러면 우리가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면 X바에다가 X바의 평균, 얘 평균 빼서 얘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그래야 이게 G로 바뀌겠죠. 아, 근데 문제 낸 사람이 이미 이거는 해놨네. 그럼 나는 양변 5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나누기 5, 나누기 5만 하면 됩니다. 자, 5는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절대값 안에서 뺄셈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5 집어넣으면서 절대값 안에서 뺄셈 순서 바꿔요. 그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5분의 K. 자, 얘 확률이 0.05.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표준화된 변수 G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값 G가 5분의 K 이상일 확률이 0.05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얘 풀면 어떻게 나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이 5분의 K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5분의 K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K 해서 이쪽 부근이죠? 양쪽 다 색칠되는 거지.
이거 두 개 합해서 0.05니까 여기 한쪽의 면적은 0.025. 그럼 여기 절반 0.5에서 빼면 이 부분 면적은 0.475. 자, 그러면 0.475에 해당하는 지혜값이 1.9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너가 1.96. 양변에 5 곱하면 돼요. 자, 9번 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 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 라지 x라고 두겠습니다. 자, A와 B 두 사람이 크기가 4인 표본을 독립적으로 각각 이미 추출했대. A와 B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이런 건 줄여서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표본의 크기. A가 만든 표본의 크기도 4개, 4고 그 다음에 B가 만든 표본의 크기, 즉 뽑은 개수가 4개.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가 10 이상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둘 건데, 자, 일단 A가 뽑은 표본에서 먼저 확률이 이렇게 될 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가 뽑은 표본을 x바라고 이렇게 두면, 자,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11. 자, 그 다음에 원래 표준 편차가 2인데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가 그러니까 4니까 루트 4로 나누면 표준 편차는 1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는 1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걸로 표준화 시키는 거 아주 간단하지? 평균 빼고 나누면 마이너스 1, g, 여기는 3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는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가 0.3413.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가 0.4987 해서 계산하면 0.84 나오네요. 0.84. 그러면 이 0.84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A가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 평균이 이거를 만족할 확률이 0.84라는 건데 A도 이렇게 돼야 되고 B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둘이 AND죠, AND. 근데 얘네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준다. 따라서 얘가 0.84 곱하기 0.8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A도 확률이 이렇게 돼야 되고 and B가 뽑은 표본 평균도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표본 평균 하나가 이 식을 만족할 확률이 0.84잖아. 그럼 A도 이렇게 돼야 되고 B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이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곱해서 처리하면 된다. 자, 10번 풀고 잠깐 쉴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의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g라고 한대요. 자, 여기에서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지. 자, 일단 모집단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는 2고 분사는 4입니다. 자,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이에요. 자, x바는 원래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얘도 정규분포를 따러 평균은 똑같이 10이고 자, 분산은 원래 분산을 뭘로 나눈 거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분산. 표준 편차로 쓸 거면 루트 n분의 2의 통째로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아, 나는 표준 편차가 눈에 보이게 표기할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분산은 뭐가 된다? n분의 4다. 기억권 참이다. 자, 니은번은 표준화 시켜도 되지만 이 잘 봤더니 여기 둘 다 x바야. 그 얘는 왼쪽 색칠했고 오른쪽 색칠했어. 얘는 10에서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왼쪽 색칠. 얘는 10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 색칠인데 10이 평균이야. 한가운데. 그럼 얘는 10에서 a만큼 떨어져서 왼쪽 색칠 하나. 10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져서 오른쪽 색칠 하나. 표준화 시켜보지 않아도 면적이 똑같을 거라는 건 눈으로 그려지죠? 니은번은 참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을 표준화 시켜야 돼. 여기 변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면 확률 변수 g로 바뀌죠. A에서 얘 평균 10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요? 얘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표준 편차 얘 걸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니까 이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확률이 지가 왼쪽이 색칠될 확률이랑 똑같대. 근데 얘는 하나의 변수잖아. G라는 하나의 변수 안에서 자, 한 놈은 오른쪽 색칠하고 한 놈은 왼쪽을 색칠하는데 똑같아야 된대, 면적이. 그러면 그 색칠하는 기준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서 왼쪽, 오른쪽을 색칠해야 면적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와 얘는 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따라서 여기 루트 n분의 2분의 a-10이랑 b의 한 가운데는 평균 0이 있어야 됩니다. 더해서 절반한 게 0이니까 둘이 더해도 절반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너네들은 서로 반대 부호여야 된다. 더하면 0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게 저기 있는 식이랑 맞는지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네. 그냥 얘 양변을 곱해버리면 되네. a 빼기 10 더하기 루트 n분의 2 곱하기 b는 0이다. 얘 넘기면 똑같은 식 나오죠. 디귿번 참이네요. 자, 그 11번 봅시다. 선생님 별표 쳐놨지? 중요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선생님 설명을 할게. 자,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균 60은 개인들의 몸무게를 다 더해서 인원수로 나눠놨겠죠? 자, 그래서 여기 X가 의미하는 거는 학생 개인 한 명 한 명의 몸무게가 있을 건데 그거를 대표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는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나왔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학교 학생 중에 9명을 뽑았어. 9명을 엘리베이터에 타게 합니다.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일단 그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거를 써보면 경고음이 울리는 확률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탄 몇 명? 9명이죠. 이 9명의 몸무게의 합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 549 이상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 9명의 몸무게를 내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만 잘 처리하면 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 한 명 한 명의 몸무게를 X라고 이렇게 둔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9명의 몸무게의 합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한 명의 몸무게가 X인데 9명이니까 얘가 9X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거의 살인이야, 살인. X가 한 명의 몸무게다. 근데 내가 여기 9를 곱했잖아. 그럼 그 한 명의 몸무게를 9배 시킨 거야. 본인의 몸무게에 9를 곱해 여기 살아갈 수 있어? 못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9X는 여기 있는 이 개인 한 명 한 명 있지. 얘 몸무게에다가 9배를 곱한 거라고. 9명이 아니라 죽잖아. 9배 곱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9명은 9X가 아니야. 이거는 말 그대로 한 명 개인 몸무게에 9배를 때린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여러 개의 무게의 합은 뭘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 막 어렸을 때 이런 문제 있었지. 내가 국어랑 수학 점수에 평균이 예를 들어서 그냥 50이라고 이렇게 둬볼게요.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초등학교 때 많이 질문했었잖아. 그럼 국어 더하기 수학은 얼마? 100이지 100. 그치?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두 개 과목의 성적의 합을 물어보는데 나는 이 한 명 한 명의 몸무게는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면 평균을 알고 있어. 그럼 평균에다가 곱하기 개수 때리면 이거의 총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 9명의 무게합은 기호로 뭘로 써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서 한 명 뽑았어. 걔 몸무게가 X1이다. 또 뽑았어, 한 명. 두 번째 녀석의 몸무게가 재봤더니 X2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9명이니까 9번째에도 뽑았어. 그게 X9야. 얘네들 다 더해서 평균 내잖아. 이게 우리가 X바라고 쓰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9명의 무게의 합은 바로 여기 들어가는 분자. 이게 9명의 무게의 총합 아니야? 그럼 여기 9는 이쪽으로 보내서 얘는 9X바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X랑 X바라는 기호의 차이점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X는 개인 하나하나 여기에서 낱개 하나하나를 대변하는 변수가 X고 여기에서 이 X바는 여러 개의 값을 뭉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개인의 값이 아니라 그룹의 값이야. 우리 반 점수 있지. 우리 반 평균이 60, 옆에 반 평균은 70.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X라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X는 그룹화된 값, 여러 개의 합이 모여있는 값. 정확히 얘기하면 그 여러 개를 평균 내놓은 값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러 개의 합을 구할 거면 여러 개를 가지고 평균 내놓은 거의 개수를 곱해야지 여러 개의 총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여기에서 n개의 합을 물어본다. n명의 합을 물어본다. n개의 합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얘는 여러 개의 값이 필요한 거니까 nx바라고 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합, n개의 합은 nx바, 10개의 합은 10x바, 100개의 합은 100x바. 이것만 잘 머릿속에 박으면 돼. 그럼 얘는 9명의 합이니까 9x바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549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x바는 61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럼 나는 x바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정교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정교분포로 해석해서 풀으라는 거야. 그럼 x바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 개인들 전체 평균이랑 반평균의 평균은 똑같으니까 60이라고 쓰는 거고 분산만 잘 조절해서 써주면 돼. 자, 저기 원래 있는 표준 편차가 6이야. 자, 내가 뽑은 인원수가 9명이니까 루트 n으로 나누면 여기 표준 편차는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g는 얼마 이상으로 나오지? 60 빼면 1이고 2로 나누면 0.5 이상? 그럼 0.5의 오른쪽이 색칠되니까 절반에서 0.5까지의 확률 0.1915를 빼주면 됩니다. 자, 뒤로 갈게요. 문제 12번. 자, 어떤 회사에서 하루에 10만 건의 공책을 생산한대요. 자, 생산되는 공책 한 건의 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공책 낱개의 무게 있지? 이 한 개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60이고 표준 편차가 4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공책 100건씩 상자에 포장돼서 출고되는 거야. 이거는 공책 한 건, 얘는 공책 한 개의 무게를 대변하는 변수다라고 보면 돼. 자, 이번에 상자 안에는 공책 100건이 들어가서 상자를 구성하는 거야. 자, 한 상자의 무게가 5,920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자, 하루에 평균 몇 상자의 불량품이 생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어떤 한 상자는 불량품이 될 수도 있고 불량품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불량품이 될 가능성, 확률을 계산해서 전체 상자 개수랑 곱하면 아, 하루에 평균 요 정도 상자는 불량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상자 하나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자는 불량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불량품이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치자. 근데 내가 100개의 상자를 출고했네. 한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50%면 100개 상자 중에서 절반, 50개는 불량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루에 상자 몇 개가 불량품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의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랑 전체 상자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상자 하나가 불량품이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이거를 다시 써보면 상자 하나인데 나는 여기에서 공책의 무게를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한 상자의 무게가 5,920 미만이면 불량품이래. 아, 그럼 상자가 불량품이 되려면 얘가 무게가 5,920 미만이어야 되겠구나. 뭐가? 상자 하나가. 근데 그 한 상자에는 공책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00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걔를 풀어서 써보면 공책 100개의 무게의 합이 5,920 미만이라는 거고, 왜? 여기에서 상자 무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공책 무게만 계산하면 돼. 한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책 100개의 무게 합이 5,920 미만이면 이제 불량품으로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공책 한 개는 X라고 내가 써놨잖아. 그럼 여기서 공책 100개의 합은 어떻게 쓴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100X 바라고 쓴다. 여기만 곱이만 잘 넘기면 돼. 그래서 여러 개의 합은 다 X바로 쓰는 거야. 10개 합 10X바, 9개 합 9X바, 100개 합 100X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을 내가 100으로 나눠주면 얘는 확률이 X바가 작다. 양변 100으로 나누면 59.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X바를 구할 건데 여기에서 이 X바는 내가 여기서 몇 개 뽑아서 지금 이게 지금 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상자거든? 이 상자가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몇 개를 뽑아서 100개를 뽑아서 한 상자, 한 표본, 한 개의 반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고, 자, 원래 표준 편차는 4. 얘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 n으로 나누면 얘는 표준 편차가 10분의 4. 5분의 2로 표준 편차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거를 표준화 시키면 얘는 G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 평균 60을 빼면 마이너스 0.8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얘 평균 60 빼면 마이너스 0.8. 그걸 선생님이 분수로 나타내고 얘 표준 편차 5분의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는 약분되고 확률 변수 G가 마이너스 2 미만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왼쪽이 색칠되는 거야. 그러면 0.5에서 얼만큼 빼면 돼요? 0에서부터 2까지의 면적을 빼면 되는데 그 면적이 0.4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0.48. 그럼 확률은 0.0입니다. 자, 저 확률은 어떤 확률이야? 한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얼마라고 찾았어? 0.02라고 찾은 거잖아. 자, 우리는 하루에 몇 개의 상자가 불량품이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총 상자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총 상자의 개수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여기 10만 건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에서 10만 건을 100개씩 묶어서 상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를 100으로 나눈 게 총 상자의 개수. 그럼 여기 만도 숫자 0 4개로 붙여서 계산해주면 총 K의 값이 나오겠죠. 자, 13번.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의 1회 이용 시간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자, 자전거의 1회 이용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그러면 평균은 60, 표준 편차 10. 자, 공용 자전거를 25회 이미 추출해서 N은 25, 25번 조사한 거야. 자, 그랬을 때 25번, 25회의 이용 시간의 총합. 자, 이게 1450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기가 X가 한 번 시간이야. 여러 개 시간의 총합은 X 바로 나타낸다. 25X 바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계산해봐. 여기 다음부터. 자, 이거 약분하면 여기 58 나와요.
그 다음에 X바도 정규분포 평균은 60이랑 똑같고 표준 편차는 얘 표준 편차 10을 루트 n 5로 나누면 새로운 표준 편차는 2. 이런 거 표준 편차 분산 막 섞어서 쓰지 않게 잘해. 자, 그러면 얘 표준화 시키면 확률 변수 G 60 빼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에 오른쪽 색칠. 이렇게 다 색칠되니까 요만큼 0.5에다가 자, 이만큼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0.3414 더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4번 읽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 공을 뽑는 거잖아. 하나씩 뽑아서 나온 공을 확인해서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을 계속 하는 거야. 여기 n개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구하라고 한 이 x바는 2x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x죠. 여기 써져 있는 거.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선생님 표로 옮긴 거야. 12개 중에 지금 2는 1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 2개, 8, 8개 해서 들어가 있어서 표로 나타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얘 평균 구하면 6분의 41 나와요. 그럼 얘는 그냥 나온 거지. 6분의 41. 자, 그 다음에 y의 분산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y는 잘 봐야 돼. n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야. 자, 우리 n개의 합 어떻게 쓰기로 했어? 좀 전에 n, x, 바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y는 nx 바를 의미를 하는 거야. 걔의 분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nx 바의 분산을 물어보는 건데 분산은 확률 변수에 곱해준 숫자가 있으면 걔가 제곱돼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n은 제곱돼서 나오고 vx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곱해져 있는 n제곱은 가만히 놔두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거지. x바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 분산을 얘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구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n을 약분하고 나면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n 곱하기 v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n 곱하기 vx를 했을 때 이게 2분의 100일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다 곱한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그럼 그냥 계산 생략한 거야, 산수니까. 해서 정리하면 vx가 36분의 131 나옵니다. 그럼 이게 vx 자리에 36분의 131 집어넣으시면 돼요. 정리하면 n의 값 나오겠지.